넣어보겠습니다. 팽이버섯 지금 넣으시면 됩니다. 미나리를 얹어주세요. 메밀소바 드시듯이 깨탕에 넣어서 안녕하십니까, 원주성 스님의 템플라이프입니다. 오늘은 한겨울 추울 때 잡수셔도 괜찮고 한절기일 때 쌀쌀한 날씨가 있습니다. 이럴 때 드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몸살이 나거나 몸 기운이 좀 안 좋을 때도 드시면 굉장히 영양 보식이 되는 그런 음식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바로 들깨 버섯탕을 해보려고 합니다. 들깨를 넣고 칼국수를 해도 되고, 들깨를 넣고 버섯을 넣고 들깨 버섯탕을 하셔도 됩니다. 들깨탕 이렇게 보시면 되죠. 들깨 버섯탕에는 여러가지 버섯 종류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버섯이 거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망가닥 버섯입니다. 느타리 버섯까지요. 그러니까 느타리 버섯의 종류가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표고버섯, 새송이 버섯, 또 양송이 버섯도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잡채에 넣는 목이버섯도 들어가도 되고, 석이버섯, 이런 버섯 종류가 거의 모두 다 들어가도 됩니다. 팽이버섯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들깨 버섯탕을 하기 또 좋은 이유는요, 냉장고 정리를 하기가 좋아서이거든요. 먹다 남은 음식을 가지고 다 하실 수 있어요. 저도 냉장고를 보니까 조금 먹다가 남은 당근이 있어서 이것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애호박이 있어서 애호박도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버섯탕을 하려고 했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미나리 때문입니다. 지금 한참 봄미나리가 아주 제철입니다. 물론 미나리는 1년 내내 마트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봄철에 나오는 미나리가 가장 향긋하고 맛도 좋지요. 그래서 이 들깨 버섯탕에 꼭 빠지면 안 되는 재료 하나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미나리거든요. 그래서 미나리가 지금 한창일 때, 가장 맛있을 때 이렇게 또 버섯탕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영상을 올립니다. 먼저 버섯은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들깨 버섯탕을 해보면 저는 이 망가닥 버섯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낱낱 찢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새송이와 표고버섯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표고버섯은 밑둥을 자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르시고, 조금 질기죠? 그래서 요건 말렸다가 다시물 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새송이도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표고버섯은 드시기 좋은 크기로 자르시면 됩니다. 조금 얇게 썰으시면 되거든요.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마른 표고버섯을 불렸다가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표고버섯은 준비가 되었고요. 새송이는 위에 갓 쪽을 조금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길이 그대로 사용할 건데, 만일에 너무 길다 하시는 분들은 반 잘라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새송이는 너무 얇으면 안 돼요. 통으로 그냥 써셔도 되는데, 망가닥 버섯의 굵기 정도로 해주시면 전 좋더라고요. 너무 가늘지만 않게 톡톡하게 썰어 주십시오. 이 갓 부분도 조금 전에 표고버섯 썰듯이 그렇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새송이도 준비를 다 됐습니다. 그리고 팽이버섯입니다. 팽이버섯은 잘 밑둥을 완전하게 잘라서 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르시고 전부 다 낱낱이 떼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준비됐고요. 망가닥버섯도 손질을 끝냈습니다. 팽이버섯도 손질을 다 해뒀습니다. 모든 종류의 거의 대부분의 버섯을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들깨 버섯탕에는 버섯이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들어가는 속재료로 당근하고 애호박을 준비했는데요. 부재료지만 가장 중요한 미나리도 준비가 됐습니다. 이거 외에도 배추를 넣으셔도 됩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중에서 버섯과 어울리는 여러가지 재료는 넣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당근입니다.
당근은 새송이 버섯의 넓이에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납작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굵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당근은 좀 얇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호박도 마찬가지입니다. 3등분 정도 해서 들어갈 정도에 조금만 썰으시면 되는데요. 애호박 4분의 1개 넣겠습니다. 애호박은 미나리와 잘 어울리거든요. 애호박을 한 줄기 드시면 어서서하게 몸살 나는 것도 많이 예방이 된다 하니까 많이 드십시오. 미나리 손질해 보겠습니다.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줄거리만 사용하고 위에 이파리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줄기 있는 쪽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너무 짧게 끊지 않으시고 조금 넉넉한 길이로 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호박과 당근, 미나리 이렇게 부재료가 준비되었습니다. 들깨버섯탕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를 기피한 것을 사용하셔도 되고 생들깨를 갈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편리하게 기피가루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피가루와 함께 들어가는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찹쌀가루입니다. 찹쌀가루를 사용하셔도 되고 맵쌀가루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찹쌀가루나 맵쌀가루를 좀 넣으셔야 국물이 되직해집니다. 가루가 싫으신 분은 두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기를 뺏는 두부를 칼등으로 살짝 어겨서 넣으시면 국물이 되직해지고 또 고소한 맛도 올라갑니다. 들깨가루를 4스푼 내지 5스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들깨가루를 많이 사용하시면 찹쌀가루 좀 적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5스푼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찹쌀가루를 2스푼만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2스푼 사용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만일에 들깨가루를 좀 적게 넣으시면 동량을 넣으셔도 되고요. 들깨가루를 많이 넣으시면 찹쌀가루 좀 적게 넣으셔도 됩니다. 준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깨버섯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섯 먼저 볶아 보겠습니다. 먼저 들기름을 조금 넣겠습니다.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볶으셔야 합니다. 반 큰술만 넣겠습니다. 불은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버섯 자체에서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름을 너무 많이 넣지 않고 볶으셔도 됩니다. 들기름이 싫으시면 일반 식용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들깨 깊이를 넣을 거기 때문에 참기름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표고버섯하고 새송이버섯 넣어서 같이 볶아 보겠습니다. 망가닥 버섯은 조금 얇으니까요. 요거 먼저 볶으면서 넣겠습니다. 약간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쯤 돼서 망가닥도 넣겠습니다. 볶지 않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볶지 않고 버섯을 물에다가 바로 끓이셔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살짝만 볶을게요. 볶으면 이 버섯의 풍미가 좀 올라와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들깨탕을 끓여 놓았을 때 훨씬 더 맛이 있습니다. 물이 촉촉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소금 한 꼬집 넣겠습니다. 이 버섯을 볶으실 때 팽이버섯은 같이 볶으시면 질겨지거든요. 팽이버섯을 빼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조금씩 볶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버섯물이 자작자작 스며들 때쯤에 채수물을 넣을 겁니다. 어느 정도 볶아진 것 같습니다. 이때 채수물을 넣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 가지 더 하려고 버섯 양을 좀 많이 넣었거든요. 근데 일반 가정에서는 2, 3인분으로 생각하시면 버섯 500g 정도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채수는 이 버섯이 잠겨서 조금만 더 들어갈 정도 하면 되거든요. 이것은 다시마 물입니다. 이 채수 대신에 저는 다시마 물을 사용합니다. 다시마 물 200ml 컵 2컵 400ml, 그리고 일반 물도 400ml 정도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물을 좀 더 넣으실 분들은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일반적으로 버섯 종류 한 500g 정도 들어가면 물도 한 400~500ml 넣으시면 거의 적당합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준비해 놨던 당근, 호박도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끓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끓는 동안 들어가는 들깨물 준비할 거거든요. 버섯이 끓는 동안 준비하겠습니다. 물 1컵입니다. 다시마 물 1컵 넣었습니다. 조금 전에 들깨가루 했던 거죠. 5컵. 4컵 내지 5컵 본인의 취향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찹쌀가루 2큰술입니다. 들깨 기피한 거 5큰술, 찹쌀가루 2큰술 넣었습니다. 찹쌀가루나 맵쌀가루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그냥 찬물에 먼저 좀 풀어 놓을게요. 찹쌀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풀으면 잘 안 풀려요. 그래서 물 1컵에 미리 풀었습니다. 끓으면 바로 넣을 겁니다. 버섯이 끓고 있습니다. 이때 집간장 1큰술 정도 넣어서 우선 간 좀 하겠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국간장, 집간장 사용하시면 됩니다. 1큰술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뜰게 물에 개어놨습니다. 이거 좀 넣겠습니다. 넣어보겠습니다. 들깨 깊이 양에 따라서 맵쌀가루나 찹쌀가루 양을 조정하시고요. 또 맵쌀가루나 찹쌀가루 넣기 싫으신 분은 두부를 어겨서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끓이겠습니다. 들깨가루를 푼 다음에 조금 전에 팽이버섯 준비해 놓으셨죠. 팽이버섯 지금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나리를 얹어주세요. 팽이버섯이나 미나리를 넣고 많이 끓이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렇게 해서 저으시면 됩니다. 미나리를 넣으시면 버섯의 잡내도 없애주고 소화도 촉진시켜주니까 아주 좋습니다. 미나리를 좀 넉넉하게 넣으셔도 됩니다. 간장을 좀 더 넣으셔도 되고 소금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 기호에 맞춰서 간을 하십시오. 자, 여기에다가 칼국수를 넣으면 들깨 칼국수탕이 되는 거고요. 또 여기다 수제비를 넣으면 들깨 수제비탕이 되는 거죠. 자, 다 됐습니다.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완성된 들깨 버섯탕을 조금만 냄비에 옮겨 담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소면을 삶아 두었어요. 이 소면을 끓는 들깨탕에 바로 넣어서 적셔 드셔도 되고요. 또는 이것을 그릇에 옮겨 담아서 드셔도 되거든요. 한번 그릇에 옮겨 담아 보겠습니다. 따뜻한 들깨 버섯탕을 그릇에 옮겨 담았습니다. 이때 소면을 메밀소바 드시듯이 이 들깨탕에 넣어서 약간 말아 드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말아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여름 한거에 공부하러 오셨던 스님들께서 들깨 버섯탕에 소면을 이렇게 올려드리면 굉장히 맛있게 드셨어요. 여름이라서 미나리가 한창일 때잖아요. 그렇게 올려드리면 정말 맛있게 드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렇게 들깨 버섯탕 차림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국수도 넣고 한번 끓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깨 버섯탕에 무 생채를 한번 만들어서 같이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미나리 남은 거 같이 넣고 무 생채를 했습니다. 드시면 같이 좋을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나 이렇게 환절기 몸이 어서어서하고 몸살이 나셨을 때 들깨탕 끓여 드셔보십시오. 몸을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들깨 버섯탕 맛있게 끓여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